미국 월가는 유가의 마지노선을 100불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준을 넘으면 세계 경제 침체와 주식시장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란이 중국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주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면 중국 배도 통과할 수 없지만 드론이나 자살 고속정, 미사일 방식으로 선별적으로 공격한다면 중국, 러시아 배는 통과시킬 수 있어요. 과거 중동 사태에서도 중국 선박과 러시아 선박은 공격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구입할 수 있나? 답변. 친화가 이란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하거나 재판매하면 한국이 이를 구매할 수는 있어요. 즉 석유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원유 자체가 이란산이면 이란산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어서 구입할 수 없어요. 원유도 원산지 표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 원유를 샀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이란산 외에도 사우디, 브라질, UAE, 이라크,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함으로 이미 구입하여 저장해둔 이 원유를 사는 것은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어요. 최근 중국에 가장 많은 원유를 판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사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산과 사우디산을 혼합해버리면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러시아산 원유는 30일간 제재가 풀렸는데 한국이 북한을 경유하여 운송할 수 있나? 답변.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것이 북한 영해나 영토를 경유한다면 북한이 허용한다고 해도 북한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어서 한국 선박이나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원유는 효율성 때문에 트럭 운송을 하지 않고 선박으로 운송합니다. 유조선 1척은 대형 유조 트럭 10,000대분을 실을 수 있으니까요. 러시아에서 동해를 통한 북방 항로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동 원유보다 운송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중동산은 한국까지 20일 정도 걸리지만 러시아산은 2-3일면 도착하므로 운송비가 대폭 줄어듭니다. 중형 유조선을 사용할 경우 선박 한 대가 100만 배럴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질문. 러시아 원유와 중동산 원유의 장단점은? 답변. 러시아 원유는 한국이 많이 쓰는 중동 원유와 성격이 꽤 다릅니다. 장점도 있지만 정유 공정 측면에서 단점도 존재합니다. 러시아 원유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원유에 가까워서 정제 공정이 비교적 쉽습니다. 러시아산은 휘발유 생산이 많고 중동산은 디젤 생산,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합니다. 한국 정유사는 보통 디젤 석유화학 제품 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동 원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설비는 중동 원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을 도입하면 공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 정유사들이 러시아산을 쓰지 않은 이유는 운송비 문제가 아니라 설비 문제와 중동 산유국과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공급을 하면 가격이 안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대신 원전 발주나 무기를 팔 수 있는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기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러시아산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어 비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질문. 한국은 러시아에서 LNG를 구입할 수 있나? 답변. 한국은 이미 러시아 LNG를 수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할린 섬에서 생산된 LNG를 150만 톤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운송 경로는 동해를 거쳐서 오는데 2-3일이면 도착합니다. 현재 한국은 카타르,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에서 LNG를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 러시아는 원유나 LNG를 한국에 팔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가? 답변. 러시아는 원유와 LNG 모두 한국에 팔 수 있을 만큼 생산 능력이 충분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 규모는 정치 제재 시장 구조 때문에 제한되었습니다.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하루 약 1,000만 배럴입니다. 대표 수출 원유인 ESPO 치이루되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생산되며 이 중 상당량이 수출됩니다. 러시아 LNG도 물량 부족은 전혀 없을 정도로 생산됩니다. 질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얼마나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한국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빠르게 크게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유는 일부 늘릴 수 있지만 수주에서 1개월 내에 대폭 전환은 어렵고 LNG는 더 제한적인 이유는 러시아 물량의 가용성, 제재 결제 문제, 한국 정유 가스 수입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은 최근 기준 원유의 약 70% 이상, LNG의 약 2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또 한국은 국제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이 없어서 천연가스를 전량 LNG로만 들여옵니다. 그래서 중동 충격이 오면 러시아로 빨리 갈아타자는 발상이 자연스럽지만 실제로는 계약과 설비, 선복, 금융이 모두 걸려 있습니다. 원유부터 보면 러시아는 공급 여력 자체는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코주미노 항근 2026년 3월 기준 월간 처리량이 하루 약 100만 배럴 수준으로 예상됐고 ESPO 계열 원유는 아시아로 나가는 대표 수출 물량입니다. 다만 이 물량은 이미 상당 부분이 아시아 기존 고객에게 배정돼 있고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하루 약 200만 배럴 수준으로 들여오는 큰 고객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갑자기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확보하려면 기존 구매자와 경쟁해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 정유사는 중동 고유황 원유 처리에 익숙한 구조이고 아시아 정유사 전반도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로이터는 아시아 정유사들이 중동산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로 기술적 제약과 50%가 넘는 장기 계약 비중을 들었습니다. 즉 러시아산 ESPO를 더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동산을 통째로 대체하는 속도는 설비 수익성 측면에서 제한됩니다. 그래서 원유의 당위 대체 속도를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2주 안에는 비축유 방출과 기존 항로 재조정이 중심이고 러시아산 증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1개월에서 3개월 구간에서는 일부 정유사가 러시아 극동산을 추가 조달할 수 있지만 한국 전체 원유 수요의 큰 비중을 러시아로 바꾸는 수준까지는 어렵습니다. 이미 한국은 정부 민간 합산 비축이 약 208일분이어서 급한 불은 비축으로 끄고 러시아는 부분 보강 역할을 하는 그림이 더 현실적입니다. LNG는 더 빡빡하다. 한국은 가스를 전부 LNG로 수입하고 러시아는 2025년 LNG 수출이 약 3,130만 톤이었다. 공급 능력은 있지만 그중 상당 물량은 이미 장기 계약에 묶여있고 제재 영향도 받는다. 특히 러시아 LNG는 유럽, 중국 기존 아시아 구매자와의 배분 문제가 있어 한국이 호르무즈 봉쇄 직후 곧바로 큰 물량을 떼어오기는 쉽지 않다. 정리하면 속도는 다음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원유, 러시아산을 수준의 일부 증량하는 것은 가능하나 1~3개월 안에 한국 전체 수입 구조를 중동 중심에서 러시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 LNG, 러시아산 증량 여지는 있지만 단기 급증은 원유보다 더 어렵다. 한국은 파이프라인이 없고 LNG 슬롯 선박 계약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현실적 대응, 러시아 의존도 급증보다 비축유 사용 플러스 미국, 호주, 카타르 등 다른 공급원 확대 플러스 수요 절감이 더 현실적이다. 한국 정부도 2025년 초 중동 리스크를 이유로 미국산 원유가스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질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에 따른 한국의 원유 확보 방안은? 답변. 봉쇄 기간이 1개월 이하일 때에는 미국산 세일 원유, 러시아의 원유, 호주의 LNG 공급을 증가시키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LNG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3개월 이상 봉쇄되면 미국산 LNG를 확대하고 브라질, 노르웨이, 러시아 원유까지 확대합니다. 6개월 이상 봉쇄되면 미국산으로 완전 대체하고 브라질, 캐나다와 장기 계약을 맺고 호주의 LNG를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를 못 팔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을 6개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어도 3개월 내에는 종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 공격을 하여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쓴다고 봐야 합니다.